노후 자금 3억이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왜 무너졌을까요? 노년이 가르쳐 준 것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빠르게 살아온 인생이 잠시 멈추어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노후 자금 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있었고 연금도 나왔습니다. 조건만 보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부의 일상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남겨두어야 할 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줄였고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서로를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노후를 대하는 태도와 기준이었습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 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부부가 왜 흔들렸는지를 통해 노년의 현실적인 불안과 관계의 균열을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황과 닿아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왜 있는데도 불안해졌는지 그 이유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하다는 착각.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요. 서울에 대출 없는 집이 있고 매달 약 140만 원의 연금이 나오며 통장에는 3억 원이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분명 안전해 보였지만 그 숫자들이 우리의 하루를 실제로 지켜주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안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은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었고 깨는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 쉽게 손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연금과 이자를 합쳐도 매달 생활비로 쓰기에는 여유롭지 않았고 병원비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내뱉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쓰겠지? 그 말은 투정이 아니라 혼잣말에 가까웠고 저는 그 말 속에서 처음으로 균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산이 있다는 사실과 매달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감각을 같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은 팔 수 없는 공간이었고 예금은 건드리기 두려운 안전망이었으며 연금은 생활을 지탱하기에는 늘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계산에 민감해졌고 저는 그 계산이 사람을 향할 때 표정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외식을 고민하면서도 작은 선택 앞에서 대화는 줄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다툼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끼자는 말이 서로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조심하게 만드는 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불안을 혼자 감당하려 했고 저는 그 불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계산 속에서 따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노후라고 믿었던 조건들이 오히려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기는 이미 무너짐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부족했고 그 부족함은 관계를 먼저 잠식했습니다. 노후의 첫 번째 함정은 가난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착각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착각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대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돈을 둘러싼 불안이 부부 사이의 말과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조용한 붕괴. 위기는 늘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의 위기는 더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비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은 없었지만 생활은 분명히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늘었고 겹쳐있는 보험료와 예상보다 잦아진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매달 계산은 항상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작은 적자가 반복되자 마음은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장을 볼 때 카트를 오래 밀지 않았고 외식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렸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다 말없이 자리를 뜨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돈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서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이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쓰겠지? 그 말은 여전히 우리 집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자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저축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큰 결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후퇴에 가까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생활 수준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주제가 되었고 조심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던 일상적인 말들이 줄어들었고 대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싸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말다툼 대신 생긴 침묵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피하려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다른 말을 하게 되고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돈 문제는 계좌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를 먼저 흔듭니다. 남편은 혼자 책임을 지려 했고 저는 그 책임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불안 속에서 따로 계산하고 따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큰 사건으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걱정, 공유되지 않은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달아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기에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안전하게 맡길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자는 숫자로 남았지만 그 여파는 말의 온도와 시선의 거리로 남았습니다. 노년의 위기는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흔듭니다. 이 침묵이 길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조용한 균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로 이어집니다. 3. 깨지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선택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 순간은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자를 거의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믿어왔던 노후 준비가 정작 지금의 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식탁에 종이 한 장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회피하듯 미뤄왔던 숫자들을 하나씩 적어내려 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약 190만 원, 연금과 소소한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적어 내려가자 숫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커졌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까지 더하니 매달 24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계산은 단순했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마이너스. 그 순간 방안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진 자산을 기준으로 자신을 안심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술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도 남편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쓰겠지?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제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은 재정적인 계산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끼는 삶을 준비해왔지 쓰는 삶을 준비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정기예금은 안전했지만 유연하지 않았고, 집은 든든했지만 현금이 아니었으며, 연금은 꾸준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큰 자산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매달 이어지는 적자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자존심을 건드렸고 동시에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부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문제의 원인을 서로에게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아꼈는지, 누가 더 썼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준비해온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성실했지만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이 노후의 가장 큰 허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인정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이를 접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후의 위기는 자산이 줄어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생길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깨진 순간이 아프기는 했지만 동시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 깨달음 이후 우리가 무엇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는지로 이어집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흐름을 고치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크기를 다시 정하자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막연할 때 가장 커진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겹쳐있던 보험들이었습니다. 불안해서 들어두었던 것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보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리하고 나니 매달 빠져나가던 돈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경조사였습니다. 예전처럼 모두 챙기지 않기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미안함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활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데 서로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노인 일자리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수입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과 그리고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수입은 약 260만 원으로 늘었고 지출은 200만 원 선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매달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기예금처럼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을 때, 장을 보러 갈 때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쓰겠지? 그 말은 더 이상 우리 일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정리되자 마음이 먼저 안정되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산은 함께 했고 결정도 함께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돈을 줄였는데 관계는 넉넉해졌습니다. 노후의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과 닿아 있다면 나중에 다시 천천히 꺼내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이렇게 전해질 때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한 가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하다고 믿었던 준비가 현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생겨난 흔들림이었습니다. 집이 있고 연금이 있고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이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은 말보다 먼저 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숫자를 외면하던 시간, 침묵으로 버티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흐름을 바로 보게 되었을 때 찾아온 작은 안도감까지.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노년의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솔직해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내 하루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말이 돌아오고, 말이 돌아오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 단순한 연결을 깨닫는 데에는 때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노년이 가르쳐준 것들의 구독으로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노년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